네,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부분은 5장에 이제 대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 소스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들이 서로 간에 인터컨버전을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 소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부족한 에너지 소스를 보완하게 되고 잉여의 에너지들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조절을 받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6장에서 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extracellular environment예요. 그래서 extracellular라 하면은 extra 밖을 말하죠. 셀룰라 세포 밖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포 밖의 환경이라는 우리 몸 밖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세포 주변의 공간을 extracellular environment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extracellular environment는 여기 있듯이 outside the cell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세포에 어떠한 영양을 공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또는 뭐 세포 안에 웨이스트들이죠.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바깥 공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 안이 인트라셀룰라, 세포 밖이 익스트라셀룰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어떠한 신호를 주고 내가 위험해 또는 나에게 무슨 이상이 있어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근데 세포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케미컬을 사용해서 그러한 대화 또는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미컬의 시크레이션, 분비에 의해서 그러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세포, 카이네이즈 활성자죠. 그래서 세포가 내보낸 어떤 화학 물질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몸이 수분으로 많은 부분이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수분들이 뭐 여기저기 다 존재를 하겠죠.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은 세포 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수분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 있는 body flui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 체액이라는 거죠. 여기 있듯이 67%의 물이 어디에 있어요? within cell이에요. 인트라셀룰라 컴파트먼트의 67%, 우리 몸 전체 67%가 세포 안에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컴파트먼트의 33%예요. 33%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밖의 다른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서 흔히 얘기하는 블러드나 여기 있죠. 블러드 플라즈마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 티슈 플루이드 또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세포 간질이라고 표현하죠. 세포 사이. 오케이? 우리 몸이 세포 사이가 굉장히 많죠. 세포가 있고 그 주변은 다 세포 간질이라고 하는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고 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액체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죠. 오케이? 커넥션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전체 우리 몸의 수분의 20% 정도만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에요. 나머지는 티슈 플루이드나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33% 정도의 익스트라셀룰라 컴파트먼트 수분이 있는 거고 67%가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뭐 모식해서 익스트라셀룰라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세포 바깥쪽에 에피셀리어 멤브레인이 있고 안쪽에 커넥티브 티슈 부분이 존재를 하게 돼요. 요 안에는 콜라겐도 존재를 할 거고요. 또는 그 안쪽으로 블러드 베슬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블러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곳에 가서 분비가 되고 또는 필요한 곳에 뭐
세포가 내놓은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은 웨이스트들을 다시 혈관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변의 환경을 다 통틀어서 extracellular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stitial fluid라고 그랬죠. 세포 간질액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아니면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것들이 이 매트릭스에 다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는 뭐들이 있느냐?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테인 파이버들, 프로테인이 길쭉길쭉하게 파이버 형태로 존재하는 콜라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엘라스틴, 엘라스틴 같은 경우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엘라스틴이 파괴가 돼서 파이버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를 이루는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니까 손실이 돼서 제거가 되면은 그 부위는 딱딱해지거나 아니면은 빵빵하게 탱탱했던 게 슈링크 찌그러들겠죠. 오케이? 그럼 콜라겐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피하 쪽에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은 주름이 안 생겨요. 나이를 먹을수록 커넥티브 티슈에 손상이 오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젤 라이크 그라운드 서브스텐스라고 표현을 했죠. 마치 젤처럼 생긴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뜻이 이런 프로테인 파이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트럭처럴 서포트예요. 구조를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라운드 서브스텐스 바닥의 기저에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주는 그런 구성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아니면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아이들이 바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테인은 앞에 나왔듯이 글라이코는 당, 글루코즈, 프로테인은 프로테인이죠. 두 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경우도 여기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당체죠. 다당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인테그린 are glycoprotein that extend from the cell cytoskeleton and bind to the extracellular matrix예요. 이 인테그린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멤브레인을 트랜스버스, 통과하는 그러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멤브레인에 박혀 있게 되고 바깥쪽, 세포 바깥쪽은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와 접하고 있고요. 세포 안쪽 부분은 세포의 안쪽에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골격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 안쪽과 바깥쪽에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수용체로도 사용이 되고 에피셀리어 레이어에서 세포와 세포가 결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무슨 정션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혹시? 타이트 정션이라고 생각나는 거였어요. 네, 타이트 정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그린의 기능, 중요하니까 인테그린의 기능까지 물어봤겠죠? 따로 분리를 해가면서, impart polarity to cell이에요. 그러니까 셀의 극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non-polar, polar 따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극성이 있다. 폴라라는 거는 활성화된 상태, non-polar는 비활성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그린이고요. 그리고 어펙, 어데이전 앤 모틸리티야. 세포가 부착을 하고 움직임을 관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이죠. 세포가 어디에 이렇게 어태치먼트,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증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증식하는 동안은 인테그린이 분리가 돼서 떨어져야 하는 그런 기능적인 변화를 갖게 되죠. 프롤리퍼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폴라리티, 어디에이전, 프롤리퍼레이션 의 기능을 한다. 플라즈마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멤브레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퍼미어빌리티 어떤 투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특정한 작은 원소나 물 같은 애들에 대해서 일부는 투과성을 갖고 있지만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정한 물질이 멤브레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수송을
통한 어떠한 단백질의 이동이나 외부적인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브레인은 is selectively permeable이에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브레인 막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멤브레인 몰레큘들은 쉽게 통과하고 또 다른 것들은 통과 못하는 그런 성질들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이나 지질 같은 성분들은 안쪽이 이제 소수성이고 바깥쪽이 친수성인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멤브레인 성격상 지질은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방 성분들은. 하지만 극성을 갖고 있는 친수성 물질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셀렉티브하게 퍼미어블해요.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프로테인이나 뉴클레이크 액시드나 other large molecule 같은 경우는 극성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애들은 not permeable이에요.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없고요. 여기 또 이온이나 nutrient and waste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작은 사이즈에 속해 있고요. 차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극성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 예전부터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걸로는 뭐 능동수송, 액티브 트랜스포트, 멤브레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떠한 단백질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단백질이 뭐 마치 모터와 같은 역할로 무엇인가를 옮겨줄 수 있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나 패시브 트랜스포트, 그냥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에 의해서 운반을 해주는 그런 단순화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있느냐? Non-carrier mediated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simple diffusion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분자 사이사이로 잉크가 쫙 퍼져나가면서 전체가 색깔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심플 디퓨전이라고 하는 형태고, 리피드나 솔루블 몰레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리피드는 멤브레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듯이 심플 디퓨전 오브 이온이에요. through non-specific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통로 없이 일반 이온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멤브레인의 투과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심플 디퓨전 오브 워터예요. 오스모시스 3투라는 특정한 압을 전제했을 때 물은 멤브레인을 막을 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된다는 삼투압 이론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생명체에서 이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이나 특정 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단순 확산,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론을 따라갈 것 같지만 이 오스모시스, 물과 같은 경우는 삼투압의 이론에 따라서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뒤에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캐리어가 필요 없는 그냥 단순 확산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가 존재하는, 운반자가 존재하는 형태예요. 근데 운반자가 존재하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종류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도구에 의한 확산이에요. 그래서 캐리어 멤브레인이 존재하는 숫자만큼 확산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캐리어 프로테인이 적어지면은 확산은 적게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캐리어의 존재 유무죠.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아니고 역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시키는 작동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involved in membrane transport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농도가 molecule move from higher to lower concentration,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확산이에요. 이런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퍼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passive transpor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능동수송,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lower, 낮은 곳에서 higher, 높은 곳에 농도가 있는 곳으로 ATP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 펌프는 캐리어 펌프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단백질이 될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는 채널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채널,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에는 수많은 채널 프로테인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 채널 프로테인은 그 채널의 특이적인 어떠한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facilitated diffusion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채널들도 있고요. 또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액티브 트랜스포스를 해주는 채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제 세 가지를 다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 확산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심플 디퓨전이에요. 얘네들은 캐리어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캐리어가 존재를 하네요. 이게 채널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게 멤브레인에 박혀 있게 되고요. 이 채널만을 통해서 이 특정 단백질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박혀 있는 이 단백질들은 이제 캐리어 프로테인,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게 파실리테이트 디퓨전의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멤브레인에서 어떠한 물질을 운반하는 방식이 뭐 패시브 트랜스포트이 됐건 아니면 액티브 트랜스포트이 됐건 특정 조건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세포가 원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멤브레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심플 디퓨전을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 조절을 해주는 운반 단백질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역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운반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 운반 단백질이 펌프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사용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어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디퓨전하고 오스모시스예요. 여러분들이 오스모시스 3투라는 거는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개념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싹 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되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먼저 이러한 디퓨전이나 아니면 오스모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용액이죠, 용액. 솔벤트, 용매와 솔루트, 용질이죠. 용매의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솔루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구성하는 것은 솔벤트와 솔루트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molecule in a solution are in a consistent state of mo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결국에는 분자가 용매, 만약 용매가 물이라고 하면은 워터라고 하면은 솔벤트 안에서 일정하게 균질하게 녹아있는 상태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분자의 숫자가 작아지면은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표현할 때 농도의 단위는 뭐 질량을 부피로 나눈 형태가 되죠. 몇 ml 안에
몇 g이 들어있느냐 또는 몇 미리그램 per ml 부피분의 질량 그게 바로 농도가 되는 거죠. So if there is a concentration difference between two regions, random motion will establish the equilibrium via diffusion이라고 돼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농도가 서로 붙어 있으면은 높은 곳에 있는 분자가 낮은 곳으로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자랄이 이동하면서 그거의 중간 형태인 평균점을 만들게 되죠. 그럼 에너지 준위는 낮아지면서 무질서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디퓨전이라는 개념은 increase entropy,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뭐 단순 확산이에요. diffusion of solute예요. 안에 higher concentration으로 있는 형태가 굵은 화살표죠. 그냥 낮은 농도 있는 쪽으로 퍼져나가서 no net diffusion,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농도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디퓨전이라는 거는 항상 뭐 자유롭게 어떠한 분자가 통과할 수 있어야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듯이 across a permeable membrane이죠. 투과성 있는 막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퓨전은 항상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고요. 방향은 하이에서 로우, 솔 뭐라고 돼 있어요? 루트죠. 솔 루트. 용, 매, 용, 질, 솔 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녹아있는 아이. 벌써 헷갈리면은 안 돼요. 액체의 용매의 용질이 녹아서 솔루션, 용액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민 디퓨전 타임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확산이 일어나는 평균 시간을 얘기를 할 거고요. 뭐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increase with the square죠.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less distance, 거리가 짧으면 faster,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 distance beyond 100 micrometer diffusion time is too long to be effective. 뭐 표현했는데 뭐 디퓨전 거리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이 타임이 too long to be effective죠. 어떠한 효과를 주기엔 너무 먼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하튼 디퓨전 확산의 시간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mean diffusion time은 거리가 짧을수록 빨라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이얼리시스 멤브레인은 뭐 투석막이에요. 뭐 예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단백질들하고 용액이 들어있는 액체를 이 투석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물에다가 퐁당 빠뜨려 놓으면은 안쪽에 단백질들은 못 빠져나가게 되고요. 뭐들이 빠져나가요? 솔트나 소금이나 아니면은 화학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 멤브레인은 퍼미어블해요. 어떤 특정 케미컬에 대해서 단백질만 못 빠져나갈 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는 점점점 같아지겠죠. 그러면 안쪽의 농도는 바깥쪽의 농도와 같아지면서 낮아지겠죠. 몇 번에 거쳐서 깨끗한 용액의 그 다이얼시스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투석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요 투석 주머니 안에 있는 용액의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얼리시스 멤브레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노 셀렉티비티예요. 선택성이 없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스몰 작은 아이들은 이제 넘폴라 극성이 없는 애들, 언차지드라고 표현했죠. 리피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쉽게
멤브레인 막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옥시젠이나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 그래서 지방 호르몬들은 멤브레인을 굉장히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또는 지용성 비타민도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투과가 될 수 있고요. 수용성은 어렵다는 거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동시킬 수 있는 채널이나 캐리어 프로테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스 익스체인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심플 디퓨전의 한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CO2 바깥쪽은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폐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폐안은 CO2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쪽으로 밀고 나갈 거죠. 그러면서 O2는 들어오고 CO2는 나가고 하는 어떤 농도의 구배에 의한 기체 이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스 익스체인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디퓨전의 한이라고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워터, 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은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없고요. 물이 통과하는 통로를 아쿠아포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을 이동하는 어떠한 현상 또는 힘을 오스모시스, 삼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어떤 물질의 농도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트랜스포트나 아니면 디퓨전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을 이동시키는 어떠한 힘 또는 압력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삼투 오스모시스, 삼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O2와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뭐 기체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O2가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CO2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의 폐에서 허파파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가스 익스체인지죠. 이거는 뭐에 포함돼요? 셀렉티브 해요? 선택성은 없어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단순 확산, 심플 디퓨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온 채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온을 운반해주는 특정한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항상 이온만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across the plasma membrane that may always be open or gated.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닫혀 있는 애들은 열려야만 오갈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온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통로들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larger polar molecule이요. 큰 덩어리가 큰 극성의 물질들, 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심플 디퓨전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으면 스페셜 캐리어 프로테인, 아주 특별한 운반 단백질이 있으면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게이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식으로 이온 채널들이 존재를 하는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거 구멍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채널이 닫혀 있는 형태, 채널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오픈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겠죠. 심플 디퓨전이. 그쵸? 이게 이온이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어떠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디퓨전이 일어나는 비율은 뭐 여기 뜻이 measured by the number of diffusing particle per unit of time이에요. 특정 시간에 통과한 파티클의 숫자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퓨전 레이시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를 보자는 거죠. 이게 매그니튜드예요. concentration difference입니다. 결국에는 두 양쪽의 용액 간에 얼마나 다른 솔루트의 농도가 분포하느냐. 매그니튜드. 두 번째는 permeability, 투과성. 잘 투과를 하면은 웨이시 높아질 거고 투과를 못하면 웨이시 떨어지겠죠.
농도 구배가 차이가 많이 나면 투과가 높아질 거고, 농도 구배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낮아질 거고. 온도 높아지면 분자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더 증가할 거고요. 웨이시. 서피스 에리어, 표면 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빌리, 우리 소장에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빌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빠르게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디퓨전 레이트는 용액 내에 용질이 퍼져나가는 레이트는 magnitude, permeability, temperature, surface area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디퓨전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산이에요, 확산. 이거와 조금 구분해서, 조금이 아니죠. 많이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오스모시스 3투라는 것입니다. 이 오스모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물질, 몰레큘이에요. 누구? Water molecule do not carry a charge, so they can pass through the plasma membrane slowly예요. 멤브레인을 굉장히 천천히 통과한다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통과한다. 거의 통과하는데 어떠한 조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 분자의 이동 원리를 말한 것이 오스모시스 3투입니다. 왜? 3투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요. 특정하게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론이다? 우리 몸의 제일 작은 유닛, 제일 중요한 유닛, 액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닛, 바로 세포죠. 세포 안에서 익스트라셀룰라 엔바이런먼트로 또는 익스트라셀룰라에서 인트라셀룰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바로 이 3투예요. 3투. 그래서 워터 몰레큘에 대해서 세포에서의 멤브레인 이동을 만들어내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포의 막은 선택적 selectively permeable,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모시스는 아까 얘기했던 물의 확산이에요. 솔벤트의 디퓨전에 중점이 가게 되고요. 이전에 디퓨전이라고 하는 단순 확산은 솔루트예요. 솔루트. 용질이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오스모시스는 솔벤트, 용매에 중점을 둔 그러한 내용이다. 스페셜 네임블인데 오스모시스라고 부르고요. 물은 요 아쿠아포린, 물 통로를 통해서만 이러한 삼투를 일으키게 되고요. 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아쿠아포린을 많이 가지고서 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퓨전과 오스모시스의 기본적인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스모시스가 발생을 하는, 오스모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요구 또는 오스모시스가 조금 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늘 마칠게요.